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2000년대 초반에 LPGA에서 활동했던 한국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LPGA를 소위 점령했다고 할까요?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거에 대한 답은 언론에서는 그 박세리 선수의 활동에 자극받은 소위 세리키즈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아주 전체적으로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를 경제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리즈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좀 유태계 사람인데 굉장히 점잖고 또 동양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한국, 일본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한 사람으로 굉장히 성실한 교수예요. 이 사람이 특히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한 2011년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책을 편집하려고 그런다. 여기 화면에 적어놨는데요. 제목이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Women in Sports, 즉 여성의 스포츠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자기가 편저를 하려고 그런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저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 책을 다 쓰면은 저서인 거고 다 쓰는 게 아니고 각 챕터별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글들을 모아서 자기가 책을 만드는 것, 이것을 편저라고 하는데 저에게 아주 명료한 주문을 하더라고요. 왜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 LPGA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좀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줄 수 없겠냐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논문을 써서 이 책의 한 챕터를 실렸습니다. 그 논문을 얘기해 보면은 제목이 Economic Analysis of Sudden Influx of Korean Female Golfers into the LPGA. 즉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이 LPGA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지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좀 그 당시 시간이 바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골프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 잘 몰라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다른 두 분 교수님과 또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체육교육과의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 지금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학생과 함께 4인이 공저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 얘기를 하면 오늘의 우리의 어떤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뭐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쉽게 몇 문장들을 발췌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논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LPGA에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KLPGA에 있던 선수들이 LPGA로 자기의 어떤 직장을 옮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어떤 이민을 가는 상황과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동경제학 이론 분야의 논문 중에서 어떤 이민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경제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로이 모델을 지금 LPGA와 KLPGA 즉 LPGA에서 아니 KLPGA에서 LPGA로 이동하는 그런 선수들의 의사결정에 적용하여서 한번 보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논문을 공부하고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 논문에 뭐 복잡한 걸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보면 식3을 보시면은 i라는 값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지수인데요. 그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은 LPGA로 가고 그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그냥 KLPGA에 머무를 거다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모형이. 그럼 그 i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나를 보시면 오른쪽에 식삼에 괄호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첫 번째 괄호를 보면은 MUU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LPGA 선수들의 받는 평균 소득 혹은 뭐 평균 상금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다음 MUK라고 있는 거는 KLPG에서의 평균 상금. 그 둘의 격차가 어떻게 되냐. 그게 양이면은 저쪽 LPG가 더 많이 소득을 평균적으로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고국에서 활동하는 거랑 또 미국에 가서 활동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빼기 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LPGA에서 활동함에 따른 추가적으로 드는 어떤 비용, 물리적인 어떤 금전적인 비용도 있겠지만 또 어떤 문화적인 차이, 고향이 아닌 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괄호를 보면은 거기 EUS 빼기 EK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가 어떤 평균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면 두 번째 괄호는 개인적인 괄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 선수의 능력, 즉 어떤 선수가 KLPGA에서 활동했을 때 그 선수가 얼마나 상위권 성적이고 그 상위권의 성적이면은 얼마만큼의 상금을 받는다가 EK가 되는 거고 그 선수가 LPGA 갔으면은 또 얼마만큼의 성적을 거둘까 그리고 그 상금이 그런 경우에 상금이 얼마일까가 EUS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탑 5에 드는 선수가 있다면 근데 그 선수가 미국에 가서도 역시 탑 5에 들 수 있다면은 즉 EK는 한국에서의 탑 5의 선수가 받는 상금액 그 다음에 EUS는 미국에서 LPGA에서 상위 탑 5에 들었을 때 받는 상금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한국에서 탑 5에 드는 선수가 미국에서는 한 탑 20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EUS는 훨씬 낮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의 실력과 LPGA에서 실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이상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의사결정이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LPGA와 KLPGA에서의 평균 상금의 차이. 두 번째는 LPGA에서의 활동함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PGA 선수들의 어떤 소득의 어떤 분포, 얼마나 격차가 심하냐, 뭐 이런 것. KLPGA 선수들의 소득의 분포. 그 다음에 양대 투어의 소득 분포의 상관계수. 즉, 잘했던 사람이 KLPGA에서 LPGA에서 똑같이 잘한다. 그럼 상관계수가 굉장히 크겠고, KLPGA에서 잘했던 사람이 LPGA에서 가서 별로 못한다. 그럼 상관계수가 별로 크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요 다섯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 다섯 가지 요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PGA에서 드는 비용 이거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계산해 본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에 또 가끔 옛날 LPGA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테니까 그런 걸 참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는 그 논문에 있는 표입니다. KLPG의 수준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칼럼은 new 멤버, 즉 KLPGA의 새로 들어오는 멤버가 얼마냐? 그렇게 봤더니 진짜 70년대, 80년대 초반이 80년대 후반도 마찬가지네요. 한 29명 뭐 이 정도가 새로 멤버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멤버 수가 적었어요. 근데 2001년에서 2005년만 해도 223명이라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고 2006년부터 2010년 329명이나 들어왔고 그걸 누적의 다음 옆에 보면 누적 멤버 되면은 2000년대 후반에는 한 거의 800명에 이르는 KLPGA 멤버가 생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칼럼을 보면은 토너먼트의 숫자, 연간 토너먼트의 숫자가 보면은 95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뭐 대회가 10개도 안 되는데 2000년 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한 거의 22개 대회 이런 식으로 많이 커졌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KLPGA의 선수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경쟁도 심화됐겠죠. 그리고 대회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고로 KLPGA가 산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선수의 기량도 상당히 좋아졌을 거다라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KLPGA와 LPGA에서의 어떤 활동의 어떤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LPGA는 좀 선진화된 어떤 투어니까는 KLPGA에서 잘하더라도 LPGA에서 좀 못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염려할 수 있는데 이 표에 의하면 KLPGA도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투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신인 선수로서 메이저 대회 두 대회를 우승하는 어떤 정말 경이적인 어떤 활약을 함에 따라서 물론 박세리 선수가 한국에서도 1등이었지만은 우리도 잘하면은 LPGA에 가가지고 웬만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심어줬다 다른 선수들에게 즉 그 상관관계 LPGA와 KLPGA에서 활동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떤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표에는 LPGA와 KLPGA의 평균 상금 액수를 연간 매 연도별로 보여줬습니다. 2001년도를 한번 보면요 10배 차이가 나네요. 미국의 LPGA에서는 평균 상금이 17만 1,805달러. 근데 KLPGA는 17,331달러.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 비율이 있는데 9.9배 정도 되는 것으로. 2002년도 8.7배, 2003년도 8.3배, 2004년은 10.1배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초반을 보면은 너무나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금 액수가 LPGA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KLPGA에서 LPGA에 가서 내가 돈이란 어떤 기량만 발휘할 수 있다면은 상금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이 표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LPGA와 KLPG 어떤 상금의 분포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옆에 SD라는 게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건데 그 표준 편차는 어떤
LPGA에서의 상위권 선수와 하위권 선수 간의 어떤 상금의 격차, 그런 분포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거고,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격차가 덜 심하다는 건데, 보시면은 LPGA는 227만 8천이나 되고 한국은 22,700 정도 되니까 차가 엄청 심합니다. 즉 말해서 LPGA는 잘한 선수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고, 못한 선수는 거기가 높지만 굉장히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LPGA 가서 한번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평균 상금도 많고 또 그 격차도 더 많고, 그러니까 LPGA로 진출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그 분포로 한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LPG에서의 상위권 5%에 들었을 때의 어떤 상금 액수, 그 다음에 KLPG에서 탑 5%에 들었을 때 상금 액수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 비율이 나오는데요. 2001년도만 볼까요? LPGA는 탑 5에서 100만 불이 넘게 상금을 받습니다. 근데 KLPGA는 9만 5천 달러 정도의 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11.4배나 된다. 그러면 그 2002년도 보면 10.5배, 2003년 11.2배, 2004년 12.8배.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준 그 식3식의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그 개인의 기량에 따른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LPG에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균 소득도 그렇고 탑5 선수의 평균 소득도 이렇고, 그러니까 KLPGA에서만큼 할 수 있어 자신감만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 방금 본 표를 왼쪽에 그대로 그려놨고요. 오른쪽에 어떤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한번 그 식3, 그 I 인덱스 지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 상관관계는 1이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LPG에서 내가 탑 5면 LPG에서도 탑 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했고요. PGA에서 활동함에 따른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한 10만 달러 정도로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2010년, 여기 2001년이라고 써 있는데 2010년이 맞습니다. 2010년의 경우로 상정해서 그 I 인덱스 지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평균 소득은 LPGA가 2010년 보니까 23만 불이에요. 근데 KLPG는 74,591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은 10만 달러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보니까 격차가 54,474가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괄호는 탑 5%로 가정해가지고 봤더니 요 표 오른쪽에 2010년 보이는 것처럼 LPGA에서의 탑 5%일 때는 150만 달러 정도가 되고, KLPGA는 38만 7천만 달러, 7천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그 격차가 99만 3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결국 그 식3이 얘기하는 그 지수가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양이면은 이제 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양일 것뿐만 아니고 100만 달러 넘으니까는 무조건 이동했겠죠. 그래서 KLPGA의 상위권 선수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LPGA의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봤듯이 그 중에 가서 실패한 선수도 있고 뭐 굉장히 성공을 한 선수도 있지만은, 도전은 웬만큼 KLPGA에서 잘한다 하는 선수는 다 갔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본 것을 여기 논문의 결론 부분에 적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중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보여놨습니다. 자, 또 요약해 보면은 거기 써있죠. Huge difference in total prize money. 상금의 아주 굉장한 격차. 10배나 차이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number of tournament. 토너먼트 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그 차이가 한국의 골프 선수들이 그 LPGA로 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런 상금뿐만 아니고 LPGA에 진출한 한국 선수의 활약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LPGA 진출하면 어떤 스폰서십도 굉장히 많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LPGA로 갈 인센티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또 하이라이트 한 거 보면 high probability that a golfer who is successful in the KLPGA will perform well in the LPGA. 즉 한국에서 잘했던 선수가 LPGA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도 잘 할 것,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건 이제 박세리 선수의 어떤 영향력도 있고 그러겠죠. 이런 요인 때문에 LPGA로 많은 선수들이 진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자랑처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한 게 있어요. 위에 하이라이트 한 거 볼까요? We expect the number of new Korean entrants. 즉, 새로 한국에서 유입하는 선수들이 LPGA로 to decline in the future. 미래는 더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 표 같은 걸 보시면 2001년도와 2010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즉 2010년도로 오면서 LPGA로 진출했을 때 어떤 상금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LPGA가 훨씬 많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한국 선수들이 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하이라이트 볼까요? It might consider lengthening golf courses in order to exploit 이렇게 나오죠. 즉 한국 선수들이 좀 덜 오게 하려면은 골프 코스의 길이를 전장을 늘리는 걸 고려해라 LPGA에게 이렇게 레코멘데이션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모두 다 실제 벌어진 것이죠. 요즘은 한국 선수들이 덜 가고 있고 전장도 굉장히 LPGA가 더 길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PGA 남자 골프 선수들은 안 갔냐? 상금의 규모로 따지면 KLPGA, LPGA보다 미국의 PGA와 한국의 남자 골프 KPGA 격차가 훨씬 더 심한데 그럼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방금 본 대로 그 5가지 요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금의 규모는 뭐 그냥 너무나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려도 되지만은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한국 선수가 PGA 가기도 어렵지만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똑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최경주 선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당시에 PGA에서 활동하던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1999년에 PGA로 가기 위한 퀄리파잉 토너먼트죠. 거기에 참여했어요. 근데 35등으로 멤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 선수, PGA 멤버가 된 한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PGA 이제 신인 선수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첫해 상금 순위가 134위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퀄리파잉 스쿨로 갔어요. 다행히 이제 퀄리파잉에서 다시 이제 잘해가지고 리퀄리파이해서 2001년에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후로 뭐 여러 차례 우승도 하고 했지만은
이 박세리 선수에 비교할 때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KPGA 남자 골프 선수들은 아직 그 PGA 가기에는 그 기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기도 어렵지만은 갈 생각도 못하는. 왜냐하면 PGA와의 기량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뭐 한국 선수들도 어려서부터 주니어부터 남자 선수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량 격차 때문에 한국에서 PGA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물론 뭐 최경주, 양용훈 선수 이렇게 있지만은 PGA에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